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수줍어요. 처음이라 그렇죠? 좀 지나다 보면 여러분 목소리가 엄청 커질 겁니다. 자, 추운데 연초예요. 여러분이 이제 학원까지 오는 그 마음, 발걸음이 어땠을까? 여러 가지 희망으로 부푼 사람도 있을 거고, 사실 작년 시험이 잘 안 돼서 속상한 마음이 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해가 됐죠. 2020년입니다. 2020년. 예전에 과거 공상과학영화 이런 데서 보면은 보통 2020년 즈음이에요. 이쯤이면 지구가 거의 멸망 직전이야. 보통 그렇게 디스토피아나 이렇게 그려지곤 했는데, 어쨌든 2020년이 됐습니다. 2020. 뭐 일단 숫자 기분은 좋아요. 2019보다 2020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느낌상. 좀 괜찮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새해예요. 새해 우리가 이제 새 기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모두 다 마음이 다 한 가지거든요. 임용 합격. 그렇죠? 임용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첫 시간은 이제 독해입니다. 독해. 이 독해는 뭐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독해. 이따가 잠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독해와 관련해서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에서도 독해가 많이 나왔죠. 뭐 등등 해서 이 독해의 비중이 매년 일정하진 않아요. 높아졌다, 낮아졌다 좀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 이론하고 연동을 되니까 이론하고 연동이 돼서 이론이 더 많이 나온 해도 있고 독해가 더 많이 나온 해도 있고. 근데 작년에는 독해가 더 많이 나왔어요. 예년에 비해서. 근데 이게 계속 가느냐? 뭐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미리 예상을 했고, 올해 시험은 이론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혹은 독해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미리 생각해서 공부한다고 될 것은 아니에요. 그건 뭐 현명한 방법은 아니고요. 결국 이론과 독해는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독해 시간이니까 독해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다만 이 독해 수업은 특히 이론 수업과의 연관성이 대단히 높아요. 어떻게 높냐? 특히 이제 문법.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제가 확인 문제 풀이반에서도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이제 이론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우리가 독해를 독해로만 볼 것이냐, 독해랑 이론은 정 관계 없는 거냐. 그래서 독해가 많이 나오면 독해 잘하는 사람이 붙고, 뭐 이론이 많이 나오면 뭐 독해 못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의 그런 식의 당연히 독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론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분야가 많이 나오면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런 일반론적인 얘기 말고 독해랑 이론을 우리가 분리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얘네들을 연결시킬 것이냐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영어 시험 문제랑 우리 시험 문제를 연결시킬 필요는 없죠.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것도 놓고 보면 영어에서도 이번에 독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을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 평가원 측의 입장에서 이제 시험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변화무쌍합니다. 거의 매년 바뀐다고 봐도 무방해요. 자, 그래서 이제 큰 줄기에서 이제 그런 시험의 다른 과목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분위기 흐름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냐 뭐 이런 것들 큰 그림을 그릴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단계에서는 굳이 내가 영어 시험이나 국어 시험과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건 뭐 굳이 그럴 필요성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과목과의 연관성을 막 생각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현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큰 두 가지 줄기가 독해랑 이론이에요. 물론 이론의 각 분야도 이론도 어학이랑 또 문학사랑 문법이랑 얘네들 안에서의 연관관계, 연결성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학은 문학대로, 어학은 어학대로 끝이냐 아니면 걔네들은 서로 연관관계를 맺느냐. 그래서 뭐 어떤 거면 교육학 이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 연결이 돼야 돼. 커넥팅이 돼야 돼요. 연결된 지식이 훨씬 더 우리한테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지식 말고 파편적인 지식 말고 얘네들이 서로 연결되고 통합됐을 때 효과가 더 큰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어떤 뇌과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해 시간이지만 이론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이론 시간에 또 독해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됐을 때 시너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독립적으로 그냥 독해는 해석 잘하면 되지. 글 뭐 많이 보면 되지. 이 정도 수준에 끝날 것이냐.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 차원. 차원이란 게 있잖아. 동네 우리 반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애가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프로 선수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 예. 또 차원이 다른 또 선수의 세계들이 있는 거지. 선수의 레벨. 그렇게 되면 동네에서 아무리 뭐 축구 잘해봤자 그냥 조기 축구 단장 주장하는 거고. 근데 월클이 돼가지고, 뭐, 영국도 가고 이런 선수들도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의 문제를 논할 때 이걸 연결시키는 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건 이거대로, 머리 아프게 뭘 연결합니까? 이건 이거대로 하고요. 저건 저거대로 합시다. 이게 맞겠는가? 라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이연복 요리사 알죠, 여러분? 이연복은 한식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 사람 중식 대가인데? 그럼 한식 못해야지.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중식을 잘하니까 한식도 잘할까요? 생각해보면 요리사들 나오는 거 보면 안 가려요. 물론 주종목은 있지만. 왜? 요리라는 것은 같은 원리거든. 좋은 재료를 잘 다뤄가지고 맛을 간 맞추고 그렇죠? 자, 그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독해를 독해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론을 이론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얘네들을 서로 통섭하고 융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독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거고요. 또 하나, 고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매년 1, 2주차, 이건 뭐 1월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1월 1, 2주차에 합니다. 근데 할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다 배운다고 해서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한번 배워놓고 공부를 전반적으로 해놓고 계속해서 필요하면 다시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문 이론들을 정립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문 이론을 뭐 정말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냥 무턱대고 고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문 얘기도 열심히 하겠지만 고문과 현대문 즉 그 고문의 문법과 그다음에 현대문 우리가 백화문이라고 하는 현대 백화문 있죠? 보통화와의 관계 이런 것들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역시 그것도 고문은 고문이지. 그 다음에 일반 뭐 현대문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고문과 현대문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어떤 게 더 유리할 것인가? 어떤 게 더 우리가 고문을 받아들이는데 좋을 것이냐? 혹은 고문의 이론이 현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진 않을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은 사실 자명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처음에 하길 때 왜 이걸과 얘와 얘가 연결이 돼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제가 이 교재를 처음 만든 게 2009년이니까 벌써 이제 10몇 년 됐어요. 이제 이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발전시키고 있는데 처음 제가 이거 서문 이따 보겠지만 2009년도인가 썼어요. 벌써 이제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매년,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면 리뉴얼이 되고 바뀌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때 만들었을 때는 문제로 안 나왔던 게, 그 뒤로 2012, 14, 15, 16에 시험 문제로 실제로 나온 것들이 우리 책에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는 이게 아마 제가 이제 이 판본으로는 이게 2011년 판본인가 10년 판본인가 그래요. 9년부터 이제 매년 교재는 달리 되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 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 당시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그 후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런 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해야 됩니다. 이런 제가 얘기를, 장황하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실 이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 버전도 있습니다. 그때 2006년도. 제가 강의를 한 게 2006년도부터. 2006년에 뭐 하고 있었나? 몇 짤?
2006년도에 강의 교재를 처음 만들었고, 해서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이게 자리를 잡은 게 이제 요 교재 지금 스타일이고, 오고 온 건데, 2006년도에 교재를 낼 때는 없었던 건데, 2009년에 들어간 거예요. 예, 9년 버전에. 그리고 이거는 10년 버전일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을 가르쳐 보면서, 고문이랑 가르쳐 보면서, 워낙 기본이 없어. 이거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걸 어떻게 할까? 기본을 잡으려고 한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구구절절 얘기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막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이제는 뭐 시험 문제로 나와버렸으니, 기출문제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정신은 바짝 차리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특히 고문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약간 1, 2월에 이제 좀 힘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하고 써먹는 겁니다. 계속 응용하고 꺼내 쓰고. 아시겠죠? 자이언티가 그랬잖아요. 냉장고에 꺼내 먹는다고. 뭔 노래지? 꺼내 먹어요. 있잖아. 이거 꺼내 먹는 거야. 1, 2월 거 갖고. 자이언티 옛날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죠. 힙한데? 자, 아무튼. 꺼내 먹어요. 꺼내 먹어야 돼. 자꾸 이거를 1, 2월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를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은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쉬운 것들부터 갈 거예요. 쉬운 것들. 쉬우면서도 문학사적 의미가 있는 작품들을 볼 거고, 다만 이제 뒤로 갈수록 난이도는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요.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 현대문학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크게는 받을 일은 없지만 가면 갈수록 얘네들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난이도 조절의 문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고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론을 처음에 배워야 되니까 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또 천천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카페 교재가 안 팔아요 그랬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고 제가 하여튼 조치해놓으라고 그랬는데 교재는 뭐 12월 달에 나왔어요. 나와서 뭐 미리 산 사람도 있고 한데, 자, 교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전 독해 스텝 1이죠. 스텝 1. 이제 앞으로 스텝 2, 3 해가지고 이 3월 달, 5월 달에 그렇게 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지가 이제 색깔이 예쁘게 이제 바뀌는데 느낌에 따라서 자, 뭔가 자, 깔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스텝 1, 2, 3 이렇게 해서 스텝 1이 1, 2월. 요게 이제 1, 2월 과정입니다. 요게 이제 1, 2월 수업, 1, 2월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그,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워크북은 아직 출간은 안 됐어요. 요거는 좀 시간이 걸려서, 좀 걸리더라도 책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워크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링 제본이 이제 링으로 제본이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여기에 막 링 제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링으로. 그래서 넘겨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다음 주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출판사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워크북이라는 것은 본 교재가 있으면, 이게 영어 교재나 이런 데서는 아주 활성화된 체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본 교재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말 그대로 홈워크 같은 개념이에요. 숙제하는 책입니다. 숙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 숙제를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이 안에 숙제가 담겨져 있고 매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1, 2주는 지금 이게 뭐 처음부터 나왔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이제 출판사 사장 또 연말 연시라서 어쨌든 우리 본 교재 요게 집중을 하느냐고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는 나오더라도 1, 2주는 여러분한테 숙제를 안 줘요. 1, 2주는. 숙제가 어차피 없고요. 그래서 2주차 자료도 제가 예습 자료 미리 드렸어요. 그게 이제 워크북하고 똑같진 않고요. 워크북에 들어있는 내용을 일부를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도 할지 이따가 다음에 또 다시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료 보면 1주차 자료도 있고 2주차 자료도 있죠. 원래 그 워크북이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수업 오기 전에 1주차를 그걸 보면서 예습을 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습을 한 사람은 거의 없죠. 그게 자료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서. 근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예습하다가, 여러분이 예습하려다가 수업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고문 이거 막 보다가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1, 2주는 그렇게 그냥 가볍게 시작하는 거야. 1, 2월은 1월 달은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첫 주부터 워크북 바로 준비해가지고 숙제 가고 해야 되는데 1, 2월은 적어도 1, 2주는 여러분이 그냥 부담 없이 수업을 들으세요. 그냥 따라만 온다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수업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은 예습이 아니에요. 복습만 하시면 돼, 1, 2주는. 그러니까 워크북의 의미는 결국
예습용이거든요. 여러분 예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주부터는 제가 여러분 아주 꼼꼼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직강생들은 숙제를 해오셔야 되고 해온 거를 도장 찍어가면서 일일이 확인할 거예요. 직강생들. 인강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단톡방 만드는데 단톡방에다가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이건 뭐 스케줄이나 이게 달라서 인강생들이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해요. 1, 2월 수업을 7, 8월에도 들으니까.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그거를 일일이 다 모든 사람이 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톡방을 만들 테니까 이제 그러면 저 개인 톡에다가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서 숙제 검사 저 선생님 이거 했어요. 했는데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그것도 재미없거든. 뭔가 했으면 그쵸? 누구한테 보여라도 주는 재미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자기와의 약속이고 또 저랑 개인적인 약속. 그렇게 해서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강생들은 시차가 좀 있어서 제가 일시에 점검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인강생들은 더더욱 본인들이 잘 스케줄을 잘 잡아가지고 강의를 일정한 순서와 패턴대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강생들은 그렇게 할 거고 근데 직강생들은 매주 3주차부터는 도장을 찍을 거예요. 도장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물론 그때가 그래도 1, 2월이니까 뭐 틀려도 뭐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냥 해오는 데 의미를 줍니다. 의의를 두는 거고요. 근데 이제 3, 4월 가고 5, 6월 가면 조금씩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이론과 연계성 말씀드렸습니다만 문법 실력이 올라가야 그 다음에 독해에서 분석이 가능해요. 이제 해석해오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문법적 분석을 해오라고 하는 것이 숙제거든요. 그래서 현대문학 지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현대문학을 문장 성분을 분석해야 돼요. 얘는 주어고 목적어고 수로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독해는 독해대로 이론은 이론대로 이렇게 공부했을 때는 그렇게 공부를 그전까지 뭐 했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도 뭐 대학에서도 그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서 하는 강의는 없으니까 어쨌든 어떤 식으로 공부했든 대부분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랬을 경우 그냥 독해는 그냥 열심히 사전 찾아서 해석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독해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기본인 거고요. 그거 말고 더 효율적으로 독해를 바로 보는 법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따가 잠시 후에 바로 제가 그 얘기를 이어가긴 할 텐데 어제 제가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메일에 내용이 엄청 길어. 이만큼 길어. 그래서 재수생의 이메일이었는데 잘 본인을 스스로 초수생이라고 생각하고 조언을 달래.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메일을 아주 정성스럽게 상담 메일을 썼길래 제가 저도 더 정성스럽게 답변을 하려고 일단은 1차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하고 요거 질문을 가지고 답을 주면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상담을 그 다음 상담을 해보자 했는데 그 선생님의 질문 중에 하나 4가지가 큰 질문이 있었어요. 4가지가 1, 2, 3, 4 번호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해 시험을 볼 때 모르는 지문이 나오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고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는데 그런 건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근데 이분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야. 그 다른 질문에서는 제가 이런 것도 보고 저것 책도 봐야 되고 이 책도 봐야 되고 이미 여러 개 봤어. 그래서 이 책도 보고 언제 다 봅니까? 이제 이게 사실 연결돼 있어요. 자, 제가 그 답을 간단히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간단히 좀만 드리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봐도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봤던 지문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정말 다행이고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아큐정전 시험 문제 작년에 나온 거 우리가 시험 문제 독해 시간에 봤고요. 모의고사 때 봤어요. 자 이런 것들 나오면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때 여러분 영상 본 사람 있을 텐데 제가 정신승리법 나온다고 막 했던 거 본 사람들 있죠. 자 안 보신 분은 빨리 유튜브에서 보시고 자 거기에서 제가 정신승리법 엄청 강조했어요. 근데 정신승리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험 문제까지 모의고사 3월 달에 봤어요. 3월 달에 보고 1, 2, 그 다음에 11월 달에 모의고사 봤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더 이상 대비할 게 없죠. 그런 것들은 바로 문제 보자마자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해? 내가 전혀 모르는 개념들은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봅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독해 시험을 내는 사람들은, 내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거, 학생들이 안 봤을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당연히 문제로 출제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도 내가 보지 못한 지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사실은 이 얘기는 뭐 그 선생님하고도 또, 그 질문하신 분하고도 또 같이 나눌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독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열심히 많이 봄으로써 대비를 많이 해놓자. 라는 겁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서시 나오고 동시호빈 있죠? 그거 우리 독해 시간에 본 거예요. 그대로, 동일한 거 치면. 어. 동일한 거 봤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료를 더는 못 찾아서 그런데 한 번만 얘기한 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는 자료를 구구절절히 넣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넣는데 제가 이제 찾기 쉬운 거 찾아봐서 넣는데 제가 동시요비는 엄청나게 밀었습니다. 엄청나게 밀었고 실제 1, 2월인가 하면서 1, 2월에 수업하면서 이거 마지막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 자, 이게 우리 작년 교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년 독해 나왔던 고문하고 또 현대문학 지문이 우리 작년 책의 교재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올해는 이제 교재 내용이 다르니까 작년 교재랑 겹치지 않습니다.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대로 지금 적중을 했어. 근데 이거는 운이에요.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 만약에 그 책을 올해 배웠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내년에 공부하면 책에 나오는데, 내년에 보면 우리 책에 나오는데, 이게 연도만 맞았으면 참 대박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매 교재가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거랑 교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침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 시험 이번에 치러졌던 시험은 우리가 지금 봤던 거 작년에 봤던 거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경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이제 또 보완적으로 다른 지문에 있는 것들도 시험 문제를 내서 설명도 하고요. 뭐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가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거고.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꼭 시험 문제 나와야 될 것들에 대해서 혹은 그런데 아직 안 나온 거 혹은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는 당연히 교재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해봤자 예를 들어 이런 책을 지금 만약에 하루에 1년에 30권 봐봤자 30권 본다고 다 대비가 가능하겠느냐?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양으로 할 수 있는 승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양으로만 많이 많이 봐가지고 이거를 극복하려고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레벨을 얘기한 거예요. 동네 축구 아무리 그 조기 축구에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1년 내내 한다고 그래서 월드 클래스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건 그거대로 이제 그 수준에 맞는 발전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나이에 맞는. 그렇죠? 그래 운동선수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 운동 배워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계적 스타가 될 가능성은 제로잖아. 뭐 7살 때부터 했으면 좀 모르겠는데, 뭐 13살 때부터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도 결국은 그 단계가 필요하고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성장을 하면 아까 말한 그런 우리가 걱정하는 두려운 상황. 아무리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초수생들이야 뭐 볼 수 있는 게 딸랑 책 몇 권인 수밖에 없지만, 재수생들은 이미 이만큼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지문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내가 공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험이 그런 거예요, 시험이.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력은 과연 나는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에 제가 찬찬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즉시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1, 2월 특히 초반 이때 시간을 내가 독해를 어떤 관점으로 독해를 공부하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관점과 철학을 세우는 단계로 그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현대문학 작품을 열심히 외우고 거기 나온 단어를 뜻을 모두 다 외웠다. 그 다 필요 없어. 나중에 가면 다 못 까먹어. 작년에도 외워봐서 알잖아. 기억에 남냐고 다. 남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건 더 많아요. 결국은 그런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당연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없나? 이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거고, 제가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터득했던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학생을 지도하면서 했던 방법들. 제가 2006년부터 학생을 가르쳤으니까 지금 몇 년이야? 오래됐죠? 2006년, 5년 겨울부터 강의하기 시작. 엄청 오래됐네요. 그래서 연도 생각해보면
깜놀인데 그때 여러 학생들을 많은 수많은 합격생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생겼던 그러한 또 다른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응축시켜서 알려드릴 텐데, 이거를 여러분이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화를. 그래서 잘 따라오시다 보면 독해나 고문이나 할 것 없이 이론까지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재미나 내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반짝이는 그런 아이디어나 신기한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그런 또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효율성이나 자신감 이런 것들을 키워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여러분 독해를 통해서 이 독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 혹은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능력은 이거예요. 그래, 시험 문제 결국 내가 뭐 안 봤던 지문 나온다. 당연한 거다. 하지만 안 봤던 거 나와도 나는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자신감. 요거를 키워주기 위한 1, 2월 그 과정의 가장 그 기초를 닦는 과정이 1, 2월 강의고 특히 초반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역할은 그냥 복습 열심히 하고 제가 알려준 거 잘 정리하고 그걸 머릿속에 차곡차곡 잘 쌓는 거고요. 이제 3주 정도 보면 3주 이후부터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씩 그런 것들을 적용이 잘 되는지를 제가 순차적으로 점검을 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 2월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워크북 나오면 워크북에 여러분 예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자료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보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보고 공부를 대비를 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효율성, 특히 올해 강의는 특히 제가 효율성을 무엇보다도 더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자료를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수업 안내 및 진도표라고 돼 있어요. 수업 안내 및 진도표. 자, 일단 수강생 질문 답변 그 강의별로 있으니까 뭐 카페 등급 조정 뭐 신청하고 여러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강생들은 내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 2월 과정이니까 8주 과정이에요. 8월 과정인데 그중에 2회는 여러분들이 직강생 전용관에서 내가 원하는 강의를 신청을 하면 바로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얘기는 그러면 중간에 놀다가 빠졌다가 나중에 그걸 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업을 다 나와도 내가 정말 1주차 강의 다시 듣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신청해서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결석을 안 하고 그걸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강의 혹은 좀 졸았던 강의 뭐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직강생들은 그런 혜택이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확인 문제 풀이반이라는 게 있어요. 예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작년도 그랬는데 오전에 수업을 하고 식사를 하고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럼 문제를 나눠줘요. 그러면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문제로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요.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제가 와갖고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하루의 사이클이 돌아갔어요. 이럴 때의 장점도 많아요. 바로바로 그날 바로바로 해결을 하니까. 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점심 먹어야죠, 또 모여야죠, 또 해야죠, 와갖고 또 배부르다고 졸죠. 그러다가 좀 수업이 좀 늦게 끝나면 또 늦게 끝나서 또 뭐 약속 있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간적 효율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전 수업은 뭐 말이 오전이지 사실은 이제 오전 수업이라고 하기에는 끝나는 시간은 오전은 아닙니다. 빨리 끝나면 1년에 한 번씩 1시 반 이전에 한 번씩 끝나고요.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그런 일이 있고요. 1시 반.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끝나는 게 진짜 1년에 한 두세 번? 한두 번 있습니다. 한두 번 있고. 그다음부터는 보통 1시 반에서 2시. 독해는 그래도 그렇게 늦게 끝나진 않아요. 독해는. 이론은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 안내할 때 약간 뭐 30분씩 차이를 주기도 하고 아예 넉넉하게 잡아놓기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끝낼 거예요. 이론이든 독해든. 그래서 왜냐면 오후 수업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식사를 하고 또 가야 되니까 일단은 2시 전에는 되도록이면 끝낼 생각이고요. 이제 물론 이론이 문제예요. 이론이 문제. 이론은 워낙 공부할 게 많아서 이론은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론은 2시 반을 넘지 않고
그래서 2시 전후에 끝내도록 노력할 거고, 독해는 1시 반 전후에 끝내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 경우에 따라서 진도가 좀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씩 늦춰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영상 이 확인 문제 풀이반을 영상 강의로 별도로 찍어서 여러분한테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직강생들은 바로 오늘 수업 끝나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자료를 또 나눠줄 거예요. 그 확인 문제 풀이반 그 자료를. 지금 그 자료는 지금 아직은 없죠. 제가 그걸 나눠드릴 텐데 그 자료를 보시면 그걸 보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돼. 뭐 여기서 풀어도 돼. 그리고 나서 집에 갈 때 여러분 직강생 전문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 중에 여러분 수업 끝나면 바로 해서 강의를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집에 가면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의를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직강생들도 약간은 반은 인강으로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놨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오늘 강의 제가 이제 미리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거를 찍어놨으니까 이제 영상 강의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직강생들은 이제 요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인강도 마찬가지고 직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본 수업은 결국은 독해 이 수업이니까 여기에 집중하다가 뭐가 좀 특히 인강생들 시간 밀리거나 이러면 그냥 확인 문제 풀이반은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안 돼. 사실 제가 이 영상반을 돌리면서 걱정스러운 거 여러분 이걸 넘어갈까봐 막 스킵하고 그냥 대충 들을까봐 문제도 안 풀고 할까봐. 만약에 그런 게 감지된다. 그러면 다 취소해버리고, 여러분, 적어도 직강생들은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열심히 또 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 또 인강생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제가 영상 강의가 다 그냥 취소해버리고, 그냥 직강에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이건 별도로 나와서 제가 또 영상 또 강의 촬영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대단히 이거는 스트레스예요. 그냥 바로 그냥 하고 밥 먹고 와서 여러분 만나서 설명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편한데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측면에서 이걸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수업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 문제를 나눠드릴 테니까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영상 강의도 이제 2주차부터 이제 그 성어 얘기를 할 텐데, 성어를 가지고 할 텐데, 성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성어를 구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어와 관련한 얘기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수업을 들었던 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A-B-B-니, 이런 식의 구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을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근데 그 단계로 가야 되고, 또 특히 수업을 처음 듣는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보충이나 그냥 문제 좀 보고, 이 답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답을 확인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걸 다루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독해는. 안 나온 지문도 나와요. 우리 책에서. 우리 책에 없는 지문도 넣어가지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거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받아서 풀고 그 다음에 강의도 꼼꼼히 듣고 대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간은 시간대로 효율적으로 쓰면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대로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 강의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인강생들이 어차피 똑같이 우리 본 강의랑 같이 올라올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직강생들이 문제예요. 직강생들은 이제 직강생 전용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강생들이 들 수 있는 거기에 보면 직강생들한테 이 강의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동으로 들어가서 이제 올라오니까 문제를 풀고 이 강의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인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체력적 소모는 좀 덜하게 됩니다, 확실히. 시간적 효율도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고, 올해는 더더욱 이 시간 효율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려고. 이게 사실 작년 강의에서도 제가 후반부 갈수록, 특히 얘가 들어오고 나서 강의가 전체적으로 속도나 끝나는 시간은 훨씬 더 지금 앞당겨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이걸로 바로바로 하면 되니까 예전에는 판서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졌는데 판서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최첨단 기자체 때문에 덕에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내용상. 그래서 제가 시간을 더 이상 줄이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 오전 수업이 끝나지 않도록 직강생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오후 시간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수업이 늦게 끝날 때는 확인 문제까지 끝나면 늦게 끝날 경우에는 뭐 7시에도 끝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스터디를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체력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 많이 개선도 되고 좋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판을 잘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거는 여러분 몫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문제 풀고요. 바로 오늘 첫 주부터 바로바로 하세요. 이게 지나가 버리면 벌써 옛날 것 같이 돼버려서 안 돼요. 느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 수업에 오기 전에 반드시 이걸 해야 되니까, 뭐, 나중에 하지 말고 바로 오늘,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오늘 끝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문제 풀고 오늘 해결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워크북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아까 뭐 표지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뭐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받아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인강생들 아까 시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정기적으로 이게 정말 직강생들은 이게 뭐 요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인강생들은 그렇지 못하고 이게 또 뭐 모임 있다, 설날이다, 뭐 명절이다 이러면 또 밀려갖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얘네들 듣긴 들어야 되는데 하고 이게 짐처럼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렇게 짐으로 만들지 말고 바로바로 정해진 요일 내가 확보해서 그때 수업을 듣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인강생들이 사실 좋은 게 시간의 효율이 높은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뭐 배속도 해갖고 할 수 있잖아요. 에? 여러분이 지루하다 싶으면 여러분이 배속을 누르세요. 1.2배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말을 빨리 할게요. 이렇게 막 빨리 해서 움직이면서 막 말을 빨리 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중국어? 스타트게 이랬고 제가 자체 배속도 할 수는 있긴 한데 인강생들은 그걸 조절할 수 있잖아. 화장실 가고 싶으면 멈추고 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더 시간이 더 무너져. 그냥 듣다가 내일 듣지 뭐. 뭐 일 있으면, 오늘 좀 피곤하니까 안 하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인강생들이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나중에 가면 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강의가.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다 못 들어가가지고 돈을 내고 연장을 해야 돼. 돈을 더 내야 돼. 안 그러면 강의를 못 들어.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듣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안 되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강생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뭐 일이 있어서 늦게 뭐 결석하면 아까 같은 방식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 있어서 직강생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강생들은 시간 관리를 오히려 시간이 자유롭다 보니 오히려 시간 관리를 못해서 나중에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제가 제 입장에서도 저도 이 강의를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그 강의를 여러분이 못 듣고 그냥 지나다 버린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결국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인강생들의 경우 그렇게 착실히 하지 못하면 이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강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적이고 아주 그 착실한 수업 계획 이걸 세우고 잘 지키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진도표가 나와 있죠. 진도표는 우리가 요 진도대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주는 2주차 뭐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주에 여러 개를 볼 때도 있고요. 하나씩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뭐 주차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대로 보고 예습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표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자, 벌써 요거 설명하다 보니 뭐 시간이 한참 지나 버렸는데 그러면 제가 요 교재랑 관련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한 소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책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머릿말 부분을 같이 좀 보도록 할 거예요. 뭐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해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이 책은 우수한 인재, 바로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특히 독해. 자, 독해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2009학년부터 개선된, 지금 우리 시험 2009에 한번 개선되고 요게 2014에 또 개정이 됐는데 이제 요게 이제 바뀌면서 문제 수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고요. 독해의 비중이 이전보다 더 늘어났어요. 이때 이미 독해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전체적으로는 이론의 비중이
원래는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작년의 문제의 경우는 독해가 예전보다 더 많이 나왔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냉정히 말해 독해를 제대로 못하면 애초에 합격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특히 최근의 시험, 작년 시험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과연 독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 이런 부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남들은 무슨 책 보지? 보통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서 뭐 시험 문제 나왔지? 혹은 독해 지문 무조건 많이 봐야 되느냐? 이렇게죠. 많이 봐야 되느냐? 얼마나 많이 봐야 됩니까? 또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어제 받았던 질문도 그런 질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제가 뭐라고 판정을 했느냐? 이건 비생산적인 질문이다. 고민이다. 별로 의미 없는 고민이다. 왜? 절대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독해 지문의 양, 공부의 양은 독해의 질과 정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 볼수록 독해 실력은 올라가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뭐야? 초급이나 중급까지. 클래스를 얘기하고 있죠. 초급이나 중급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고급 단계,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고급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냥 맹목적인 다독 갖고는 안 된다는 거. 무조건 많이 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많은 재수생들이 해요. 제일 그게 안타까운 거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독해라는 것은 이론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뭐 백부양보해서 그냥 무조건 외우면 어느 정도 대결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그런 방법을 절대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치고 그거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문학사 다 책 달달 외우면 뭐 문제 맞히겠죠. 근데 독해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 특히 고문 어떻게 외울 거야? 다 외울 거야? 지문 다 외우고 해석 다 외울 거야? 그랬을 때 이 합격을 하기 위한 실력, 그 실력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운동장에서 많이 뛴다고 내가 손흥민처럼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의 늪에 빠져 있다. 뭐 그랬는데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많이 이런 방법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수험생들한테 간절히 주문한다. 간절이라고 했어요. 간절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을 다 읽어보고 여기다 쓰지 않았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회비용을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현명하게 해야 된다. 자, 또 하나를 주겠다. 제가 이제 매년 독해 첫 시간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독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옆에 항상 둬야 될 도구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다 사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독해할 때 사전을 많이 보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전이에요. 뭐 예전에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사전은 이만큼 두꺼운 거 종이 사전을 들고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중문과 애들은 티나 저기서부터 이따시만 사전을 들고 다니니까 안 되는 대학교 1학년 가면 무조건 사야 됐어. 근데 요즘은 이제 세월이 좋아가지고 다 전자사전이고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해결해 버리니까 사전을 굳이 갖고 다닐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바로바로 검색하고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종이 사전이랑 전자 사전이랑 놓고 이제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10개의 단어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 해보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전자사전이 이기죠. 당연히 이거 뭐 하나만 한 소리죠. 전자사전이 이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창 때 종이 사전을 잘 찾을 때는 그때의 저라면 여러분과 한번 시합해 볼 만도 한데 지금 저도 종이 사전을 잘 안 찾아봐서 그 감은 떨어졌는데 저는 종이 사전을 찾을 때 왜냐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전자사전이라는 게 아예 안 나왔고 나와도 초창기에는 엄청 비쌌어요. 전자사전이. 종이 사전은 기껏 그래도 5만 원이야. 근데 전자사전은 30만 원이니까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면 바로 되잖아. 좋은 시절이죠, 여러분, 공부하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그 다음에 찾기도 싫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독해를 공부할 때는 사전을 정말 찾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사전을 안 찾고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사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까가 먼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안 찾지? 되도록이면. 이게 저의 독해 실력을 키웠어요. 근데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안 찾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쌓이니까 어라? 내가 뭐 이거 모르는 처음 본 건데 해결할 수 있네?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찾잖아. 너무나 손쉽게. 예? 예. 여러분 그런 귀찮음 있나요? 아, 핸드폰 이거 꺼내야 되는데 가방에 있는데. 근데 보통 바로 앞에 있잖아 이미. 그래서 너무나 손쉽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빨리 찾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알고 찾을 때 3번 안에 찾아야 돼. 근데 저랑의 어떤 시합이야. 저 개인적. 그래서 3번 안에 찾으면, 그래서 어떤 때운 좋으면 한 번에 찾아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이 짓은 안 해도 되니까. 한 번에 찾으면. 보통은 전성기 때는 보통 2번, 3번은 뭐 2번, 3번. 약 2.5회 정도로 해결했습니다. 엄청 잘 찾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안 찾을까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도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기본 실력은 돼야 돼요. 기본 단어를 알아야 이해 가능한 거지. 아예 그냥 생 초보고 기초인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때는 사전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다만 제가 말한 거는 뭐냐면 합격권에 가기 위해서 모르는 지문,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거기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맨날 사전만 찾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독해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은 보나마나 사전이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래서 당신은 멀었다. 진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과 헤어져야 된다. 대신 뭐랑 친해지라고 했어요? 일단은 문법책이죠. 가장 중요한 건 문법책이니까. 문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론하고 독해랑의 연관성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단 1차적으로는 문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얼핏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아직 멀었다는 것인 거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보는 독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중국어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럼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물론 단어다. 단어니까 어떻게 돼요? 사전을 찾는 거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말 단어로만 문장은 구성되는가? 그보다 중요한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바로 뭐야? 그것이 배열되는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이 바로 문법이죠. 그것이 조합되고 배열되는 원칙이다. 그게 뭐냐? 결국 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은가? 분명히 단어는 내가 다 알겠는데 해석은 안 돼. 이런 상황은 고문에서도 종종 벌어집니다. 단어는 다 알겠어. 이제 찾을 것도 없어. 사전을. 다 알아 원래. 근데 해석이 안 돼. 그럼 뭐 때문에 그렇지? 이건 사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단어를 열심히 그렇게 외워갖고, 중국어 단어를 만약에 2만 개, 3만 개 외웠다고 칩시다. 다 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해석이 그냥 다 될까? 물론 어느 정도 비례는 하겠죠. 어느 정도 비례는 하고, 많이 알수록 유리해요. 틀림없어요. 앞에서 인정했어요. 하지만, 진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이외의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넘어가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 강의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문들, 고전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 지문들을 보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1월 달에 1월 이즈음이야. 1월 3일 날인가 이거 선물을 썼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 있었을 때니까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이걸 썼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바로 제가 글을 쓸 때 이 머릿말에다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써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셔야 제 수업을 듣는 의미가 생기는 거고요. 이걸 따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전에 하지 못한 성장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착실히 하나씩 갈 거예요. 여기서는 쭉 전체적인 구성이 나와 있는데 이건 아까 목차도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이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이 얼추 되었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바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내용 들어갈 때 원래는 제가 이제 수업 순서는 현대문화, 고문 이렇게 가는데 1, 2주는 조금 독특해요. 1, 2주는 특히 이제 일반 독해부터 볼 거예요. 일반 독해. 거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자, 그쪽을 미리 한번 좀 쉬는 시간에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휴식하도록 하죠.